주요 공약들 보면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모병제 확대입니다. 출마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뭐 한동훈도 오늘 국회 앞에서 그 국회 계단 앞에 출마 선언을 한대요. 자,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역 10여 명이 돕겠다. 보수에서 퍼지는 한덕수 차출론. 이 기사를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차출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이런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누가 한덕수 총리를 자꾸 차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충청권 4선 박덕흠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부산의 재선 박수영 의원도 대표적인 한대행 차출론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박덕흠 의원하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 말은 배후에 정진석 실장이 조금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다 충청권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펜앤마이크 기사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덕수 추대론의 실체는 여기도 쭉 보면 부산 출신의 재선 박수영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박덕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부산 출신의 재선 박수영 의원이나 또는 박덕흠 의원이나 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김문수, 홍준표 또는 누가 있을까요? 이런 쪽하고는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 김문수든지 반 홍준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밖에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 근데 여러분, 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용병이거든요. 용병.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당 내에서 장기적으로 정치인을 육성해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시장 군수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실패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임정당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불임정당이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당 내에서, 자, 이재명 같은 경우, 민주당 출신으로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통령 후보 나오잖아요? 앞에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 하다가, 그 다음에 한 타임 쉬었다가 대통령 후보 나오죠. 앞에 노무현은 또 어떻습니까? 노무현은 민주당에 있다가, 동서화합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민주당에 있다가 꼬마 민주당으로 3당 합당에 YSJP, 노태우 3당 합당을 반대해서 꼬마 민주당으로 털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성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당은 내부에서 사람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왜 국민의힘은 지난 20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자체에서 큰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도 밖에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힘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집거하다가 거의 10년 넘게 집거하다가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큰 사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후보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게 불임 정당이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분석하기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 플랫폼을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거나 아버지가 정치 명방가 출신의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 거. 쉽게 말하면 세습정당. 그죠? 또 지역적인 연고를 가지고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 이런 세력들은 결국은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 지역, 예를 들자면 경상도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강력한 지역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대통령제 할 때마다 대통령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각제 하면 훨씬 좋죠. 그래서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공천을 줘버렸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 비례대표 추천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한지아를 압니까? 응? 김소희, 김예지를 압니까? 그리고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이를 압니까? 응? 뭐 대구의 우재준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또는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싸워왔던 그런 애국 전사들을 주요 포스트에 전사로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결국은 밀실 공천 아니면은 돈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전투력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한번 쓰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 자,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원희룡 대선 불출마 선언.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아주 담백합니다. 대통령 탄핵된 건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내용 보면 제가 지난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고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출마하지 않겠다. 솔직하죠? 이런 분은 솔직한 분이라니까요. 자, 어제 출마하신 분들 좀 보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은 이걸 볼까요?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봅시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사설이 아니고 이거네. 기사입니다. 김문수.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 이긴다. 어제 국회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 내. 박수영 의원이고, 그 다음에 인요한 의원이 있고, 제가 그 동영상을 어제 봤는데, 이만희 의원이 있길래 김문수 장관이, 이만희 의원님도 여기 오세요. 이래서 같이 이제 도열해가지고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청년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김문수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이런 공약들 이런 거야 뭐 지금은 정리된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대결을 하면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앞으로 든 재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주택 아파트 하나 하고 약간의 예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본인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본인은 혁명가를 꿈을 꿨는데 40살이 되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혁명가의 꿈을 접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좌파 진영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기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김문수 전투력 최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또 기사를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모병제 확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야.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여의도 대합빌딩이라고 거기서 출정식 겸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지지자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뉴스에 이슈가 되는 거는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서 계속 뉴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까지 한 주요 공약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서 판사 4명을 충원해서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모병제 확대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된다. 모병제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군대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개병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계급으로 치자면 하사에서 주임 원사까지 있는 그 하사관들, 부사관들이 정말 군 전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사관들을 어떤 모병을 해서 월급을 조금 확보를 하고 이래서 모병제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개병제로 군대에 가는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 사실 지금 뭐 군대 가서 사실 뭐 30여 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병장 한 달 월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장 한 달 월급이. 근데 지금 병장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병역 의무를 지는 남성들에 대한 부사관이 뭔 전투력이야. 해문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관련 제가 이야기를 댓글을 쓰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미군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은 제가 미군 부대 전투보병 출신입니다. 휴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군의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사관에서 나옵니다. 부사관. 소위 말해서 상병부터 부사관이 되거든요.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그 사람들이 직업 군인으로서 철저하게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사병들의 제일 큰 꿈은 소위 말해서 특무상사, 뭐 영어 그 계급으로 하면 서전 메이저라고 합니다. 서전 메이저. 서전이 병장이거든요. 서전 중에 제일 대빵. 서전 메이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서전 메이저가 되면 항상 대대장, 대대급이는 대대장, 연대급이는 연대장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사관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부사관들이 군대 싫다고 다 나가고 있어요. 왜? 월급 박하죠. 월급 박봉이죠. 그리고 10년 정도 자기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또 강원도 최전방으로 가서 한 10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박봉이죠. 군인 아파트 여러분 실태 아시죠? 군인 아파트의 실태. 누가 군대 근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 응? 일반 장병을 모병제로, 그러니까 100%, 100% 모병제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100%. 지금, 그럼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모병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원자에 한해서 하사, 중사, 상사. 이거 보세요. 방금 올려드린 기사. 병사보다 못하다.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상황 처참하다. 지금 단기 하사로 입대하는 사람들요. 병장보다 임금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대가 굉장히 민주화되어서 옛날처럼 뭐 30년 전처럼 뭐 사역을 시키고 이렇게 잘 안 한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부사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병들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ROTC 지원자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ROTC 과정을 거치면 졸업하자마자 대한민국 소위로 육군들은 휴전선 철책 근무를 시키는데 누가 휴전선 지킬 겁니까 앞으로? 예. 그래서 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해야 된다. 오늘 홍준표 시장은 뭐 로스쿨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금 보니까 선거 전략은 구체적인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다음 주 월요일날 출청식 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공약으로 지금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지혜로운 전술이죠. 뭐 모병제 확대, 군 가산점 부활, 로스쿨 폐지, 뭐 판검사 임용을 위한 뭐 시험, 또 뭐 헌법재판소 폐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찔러내고 있는 거죠. 예. 자, 공약이 마음에 들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아시아투데이 기사 보면 대선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합니다. 국힘당에서 나왔습니다. 무소속 출마.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부정선거 이슈하겠다.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제가 이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제가 이게 저의 개인 내피셜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아마 선거 막바지에 가면 부정선거 이슈를 크게 강조하면서 아마도 보수파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제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예상. 근데 부정선거 이슈만큼은 확실하게 제기하겠다. 요런 여기 뭐 내용이 있네요. 여기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아시아투데이 라방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참 저분이 다른 건 몰라도 부정선거 관련 이슈를 계속 줄기차게 거의 10년 가까이 주장한다는 건 상당히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